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북의 낡은 빌라 단지 사이로 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를 맞이한 민수와 소연의 집은 3층 끝자리에 있었죠. 좁은 방 하나와 거실이 전부인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둘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4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으로 4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매달 빌라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소연은 29살로 민수보다 5살 어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까지 성공했어요. 둘은 연애 2년을 거쳐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줬고 민수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둘 다 휴가를 많이 낼 수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돌아가며 저녁을 차렸어요.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민수는 이런 평범함이 좋았어요. 소연 역시 큰 불만 없이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기도 했고 주말 아침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민수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평생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이직한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연봉도 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된 것이 기뻤죠. 하지만 이직 후로 소연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8시, 9시는 기본이었습니다. 민수가 왜 이렇게 늦냐고 물으면 소연은 회사 일이 많다고 했죠. 신입이라 적응하느라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 직장에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은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소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잠만 자거나 친구들을 만난다며 혼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민수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어도 소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민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오늘 회사에서 어땠냐고 물으면 그냥 그랬다는 대답뿐이었죠. 아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둘 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민수가 슬쩍 꺼내면 소연은 아직은 이르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소연이 대놓고 불만을 표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그저 아직은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민수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소연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소연의 손을 보니 결혼 반지가 빠져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냐고요. 소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결혼한 여자면 불이익이 있대요.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기혼 여성은 배제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민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소연은 집에 돌아오면 결혼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주말에 외출할 때도 반지를 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주말에는 껴도 되지 않냐고 하자 소연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했죠. 민수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소연의 SNS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진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민수가 우연히 소연의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였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없고 신혼여행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나 카페 음식 사진만 가득했죠. 민수는 언제 사진을 지웠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그냥 정리한 거라고 했어요. 너무 사적인 사진은 올리고 싶지 않대요. 민수는 이해가 안 됐지만 소연을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SNS는 개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소연의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소연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후배 직원이었는데 민수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 선배가 결혼하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죠. 소연이 회사에서 결혼 사실을 아예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는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우리 결혼한 거 모르더라고요. 소연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 안 한 것뿐이래요. 굳이 사생활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소연은 싱글인 척했습니다. 동료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면 집에서 쉬었다거나 친구를 만났다고만 했어요. 남편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남자친구 있냐고 물으면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죠. 민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아내가 결혼 사실을 숨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사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결혼은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연에게 따지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소연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수한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화사하고 젊어 보이는 옷을 입었어요. 화장도 진해졌고 향수도 뿌리고 다녔습니다. 민수가 오늘 예쁘네 하고 말하면 소연은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대요. 민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혼 반지도 빼고 SNS에서 흔적도 지우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말을 안 하고요. 마치 민수라는 존재가 소연의 삶에서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몇 주를 보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니 소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죠. 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민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자 소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물었죠. 소연은 담담하게 반복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했습니다. 소연은 그냥 더 이상 마음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함께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따졌습니다. 우리가 싸운 적도 없잖아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지 않대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었죠. 뭐가 문제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이어서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좀 줘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위자료를 달라니요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소연은 결혼 생활 2년 동안 자기도 노력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위자료를 달라는 거냐고 물었죠. 소연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주는 게 맞지 않냐고요. 민수는 황당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주는 건데요. 소연은 그래도 살림살이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다그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잘못한 건 없다고 했어요. 그냥 맞지 않는 것뿐이래요. 민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헤어지자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게다가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다니요. 다음 날부터 소연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빨래도 따로 했어요. 마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는 소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 했습니다.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래요. 빨리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도장 안 찍을 거래요. 소연은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했습니다. 그냥 좋게 헤어지면 안 되냐고요. 민수는 좋게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연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8시나 9시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11시, 12시를 넘기기 일쑤였어요. 민수가 왜 이렇게 늦냐고 물으면 소연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팀 분위기가 회식을 자주 한대요.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식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있을 수 있나요? 게다가 매번 자정 가까이까지 하는 회식이라니요. 소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회식이 왜 이렇게 잦냐고요. 소연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직장 분위기가 원래 그렇대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소연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자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옷도 아침에 출근할 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민수가 회식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그냥 그랬다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때 민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연의 옷에서 남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에 섞여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소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회식 자리에 남자 선배들이 많았대요. 좁은 공간에서 술 마시다 보니 냄새가 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렇구나 하고 말았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소연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소연을 보니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향수도 뿌렸습니다. 민수가 오늘 중요한 회의라도 있냐고 물었죠. 소연은 그냥 몸단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는데요. 민수는 또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팀장님이 가자고 하면 안 갈 수가 없대요. 민수는 알겠다고 답장했지만 의심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한 선배였는데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들이 회식을 이렇게 자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회식 문화가 많이 줄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도 많은 편이래요. 민수는 확신이 섰습니다. 소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회식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민수는 소연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6시 반쯤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소연을 지켜봤죠. 소연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한 명과 함께였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꽤 잘생긴 편이었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소연과 그 남자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뒤를 밟았어요. 둘은 전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갔습니다. 민수도 같은 칸에 탔지만 멀리 떨어진 자리에 섰죠. 소연은 민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강남역에서 둘은 내렸습니다. 민수도 따라 내렸어요. 소연과 그 남자는 역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식당 밖에서 지켜봤죠. 유리창 너머로 둘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식이 아니었어요. 둘만의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민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후기가 좋은 곳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강남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오피스텔 한 층을 쓰고 있었어요. 중년의 탐정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민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최근 행동들을 설명했어요.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는 것, 회사에서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것, 늦은 귀가, 그리고 어제 목격한 남자와의 저녁 식사까지요. 탐정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래요. 비용은 일주일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승낙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지불했습니다. 탐정은 소연의 사진과 출퇴근 시간, 회사 주소 등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미행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매일 저녁 간단한 보고를 해주고 일주일 후에 최종 보고서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일주일 동안 민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탐정에게서 매일 저녁 문자가 왔어요. 대상자가 퇴근 후 남성과 만났다. 강남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갔다. 밤 11시에 나왔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일 회식이 있다고 했고 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로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는 탐정 사무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안에는 사진들과 상세한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죠.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연과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만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들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찍혀 있었죠. 저녁 8시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나왔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저 남자는 소연과 같은 회사 선배라고 했어요. 이름은 윤태호이고 31살이며 미혼이래요. 둘은 거의 매일 퇴근 후 만났고 주중에는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주말에도 만났다고 했죠. 주말 사진도 있었습니다. 소연과 윤태호가 영화관에 가는 모습, 한강 공원을 걷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주말에 친구 만난다고 나간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윤태호 명의로 되어 있대요. 1년 전부터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1년 전이면 소연이 새 회사로 이직한 시기였어요. 즉, 이직하자마자 불륜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결혼 2년 중 거의 1년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동안 민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소연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죠. 바보 같았습니다. 탐정은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을 확보했대요. 일주일에 평균 사흘에서 나흘 정도 둘이 함께 출입했다고 합니다. 또 둘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일부 확보했대요. 내용이 상당히 친밀했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탐정에게 고맙다고 했죠. 탐정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사무소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 1년 동안 속아 살았던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밤 꺼내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이미 민수를 떠났고 다른 남자와 함께였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후기를 읽어보니 이혼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죠. 이틀 후였습니다.
상담 당일 민수는 탐정 보고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민수를 맞이했어요. 편하게 앉으라며 차를 권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2년 차인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게다가 본인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탐정을 고용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탐정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있으니 불륜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죠. 변호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요?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합의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요.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죠.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대요. 이혼 소송에서는 소연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윤태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요. 민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예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불륜 기간이 1년 정도이고 증거가 명확하니 이혼은 인용될 거래요.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민수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합쳐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민수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싸우려면 전문가가 필요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정리하고 오피스텔 출입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소장이 완성되었죠. 소장에는 소연의 불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사실을 숨기고 회사 선배와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주중에는 오피스텔에서 만났고 주말에도 데이트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사진도 첨부되었어요. 변호사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에게 미리 알릴 건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라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에게 법원 등기우편이 발송될 거라고 했죠. 그 사이 민수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민수와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며칠 후 집으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소연 앞으로 온 법원 우편이었어요. 소연은 퇴근 후 우편물을 받아 열어봤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이었죠.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혼 소송입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했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냥 좋게 헤어지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게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다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달라고 한 건 당신이라고 했죠.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장을 다시 읽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 사진들을 보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죠.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윤태호와는 그냥 친한 선배일 뿐이래요. 오피스텔도 그냥 회식 후에 잠깐 들른 것뿐이고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다 있다고 말했죠. 소연은 당황한 나머지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가 소송을 당했다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다고요. 윤태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윤태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윤태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둘이 합의를 하면 안 되냐고, 조용히 넘어갈 방법이 없냐고요. 하지만 윤태호의 대답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싱글이라고 했잖냐고요. 소연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를 알고 있었잖냐고요. 윤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 이미 남편이랑 끝난 사이인 줄 알았다고요. 소연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윤태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태호는 소연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소연은 절망했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남자가 순식간에 등을 돌렸으니까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연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다 있으니 변론의 여지가 적다고 했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열렸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소연도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윤태호도 상간소송 피고로 출석했습니다. 셋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피고 소연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회사 동료 윤태호와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했죠. 증거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탐정 보고서, 사진들, 오피스텔 출입 기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어요. 재판장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옆에 앉은 윤태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남편 민수도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맞벌이 부부인데 가사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내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죠. 윤태호 측 변호사도 변론했습니다. 윤태호는 소연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에서 소연이 싱글이라고 했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반박했죠. 1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재판장이 윤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소연이 기혼자인 줄 몰랐냐고요. 윤태호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감정이 깊어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민수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안 낀다고 해도 이해하려 했고 늦게 온다고 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용당했네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는 1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회식이라며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를 달라고까지 했죠. 이게 배우자가 할 행동입니까? 재판장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냐고요.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소연에게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원고 민수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죠. 재판장이 위자료에 대해 말했습니다. 피고 소연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 피고 윤태호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연과 윤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제3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을 훼손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따라서 상당한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 소연이 원했던 위자료를 받는 이유는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소연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죠. 법정을 나서는 소연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윤태호는 소연을 보지도 않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윤태호와 함께 이 카페에 자주 왔었죠. 하지만 이제 윤태호는 소연의 전화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윤태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하지만 문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되어 있었어요. 소연이 그토록 믿었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좋은 미래도 함께요. 회사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회사 내부로 퍼졌거든요. 처음에는 소문으로 돌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소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소연을 호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사 내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는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혼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불륜을 저지른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래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주일 후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소연은 위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어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말,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말들이었죠.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태호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태호는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표를 냈어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연만 남겨진 채로요. 정직이 끝나고 복직한 소연을 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소연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1천만 원 정도 있었지만 부족했어요.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도 실망하셨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2천만 원을 빌렸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생겼습니다. 빌라에서 나온 소연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책상과 침대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빌라가 작다고 불평했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기만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소연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죠. 더 좋은 남자, 더 화려한 생활을 꿈꾸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소연은 가끔 민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연이 직접 깨뜨린 관계였습니다.
한편 민수는 차분하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빌라를 정리하고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소연과의 추억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에서 산 기념품들이었죠. 민수는 모두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업무에 소홀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집중할 수 있었어요. 상사도 민수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고 민수는 좋은 성과를 냈죠. 작은 승진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친구들은 민수의 이혼 소식을 듣고 걱정했지만 민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했죠. 친구들은 안도하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한강을 따라 조깅을 했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소연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배신과 이혼까지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었죠. 민수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요. 소연은 거짓말로 새로운 사랑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게 무너졌죠. 진실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민수는 배웠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며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